갑시다. 고등학교 1학년 23년 3월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다 오시고 나서 주말 보강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여고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이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주제문 보시겠습니까? 21번의 주제문은 기술을 받아들이며 대가를 치르는 우리인데요.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시면 재미가 없어요. 최대한 이 고유한 영어의 단어를 살리면서 하는 게 가장 멋있거든요. 기술을 받아들이며 대가를 치르는 우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발전만 했을 거고 편하기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주제문이 벌써 바로 등장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어답트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옛날에 단어 수업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답트의 첫 번째 뜻은 채택하다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뜻은 입양하다라는 뜻이었었는데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게 되면 기술이 나와요. 그러면 기술을 입양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어감이요. 기술을 채택한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답트가 채택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accept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accept가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 우리 어답트 할 때 O냐, A냐, E냐 기억하십니까? 어댑트는 뭐 적응하다라는 뜻이었었고 그래서 어다르고 아다르다라는 건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늘 있으십니다. 문제 출제될 겁니다. 변형 문제에서요. 다시요. 만약에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됐어요.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pay, 지불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해요.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코스트는 결코 간단한 단어는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단어거든요.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천 가지들, 무엇에? 전통적인 생계수단들의 수천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계수단이라는 건 곧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천 가지의 전통적인 직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에 수동태가 등장했습니다. 수천 가지의 전통적인 직업들은 pushed aside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쉽게 외우는 법 알려줄까요? 우리 push가 보통 밀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aside는 어디 어디 옆에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쉽게 외우는 법 한번 해볼까요? 뒤에 계신 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필을 하나 올려놨어요. 빨간 색깔 분필입니다. 앞자리는 잘 보이실 겁니다. 내가 push aside 해볼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push aside가 무엇입니까? 옆으로 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수동을 적용시켜 보면 수천 가지의 전통적인 직업들은 옆으로 밀리게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올라가 있지 않죠?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push aside라고 말하면은 밀다라는 뜻 말고도 없어지다, 사라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가지의 전통적인 직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제 밀리게 되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수천 가지의 전통적인 직업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프로그레스, 발전이죠. 여기서는 아마 기술의 발전을 말할 거예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 lifestyles, 인생들인데 어디 주변에 이러한 직업들 주변에 있는 인생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거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비디오방이라는 데 가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학생 때 토요일마다 비디오방에 가는 게 그렇게 좋았었어요. 비디오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곳이었었거든요. 혹시 주연이 주변에 비디오방이 있나요? 만화방은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아마. 물론 만화 카페는 있어요. 그렇죠? 요즘엔 있지만은 만화책과 비디오를 대여하는 곳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직업들이 사라진 거 맞아요. 왜 사라졌을까요? 요즘 누가 비디오 빌려보나요? 넷플릭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혹은 뭐 쿠팡 TV입니까? 그거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직업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직업들 주변에 있는 인생들도 어떻게 되었을까? 전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직업으로 생계수단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지게 되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오늘날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나요? 이런 직업들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직업들? 그들이 싫어하는 직업들에서 일을 한다. 보여요, 현승아? hate의 목적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을 겁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직업들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그 뭐 자신의 그 회사를 막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요. 그쵸? 콤마 ing. 이러한 상황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분사구문 맞죠? 현재 분사 맞고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 나온 거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냐면 they have no love for 라고 얘기를 하네요. 똑같은 말을 하네. for 다음에 목적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겠죠. 자신들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게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정로야 자신들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을 한대. 그러면 뭔가 성과라는 것이 좋겠니? 애초에 사랑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을 하면은 싫어하는 직업에서 일을 하면 사랑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Sometimes. 잠깐만. 흐름이 바뀌네요.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가은아. 대가를 치른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대가는 무엇입니까? 수천 가지의 직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인생도 결국에는 사라졌겠죠.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직업들은 cause, 유발합니다. 무엇을?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해요. 때로는 disability, 모르면 외우시고 능력이라는 뜻 앞에 디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능력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장애란 뜻이에요. 장애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처럼요. 그래서 이는 장애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 여러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때문에 때로는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최근에 몇 년 전인가요? 특정한 빵 만드는 회사가 인재사고를 내신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여기까지 주제 다시 한번 볼까요?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때로는 신체적인 고통, 장애,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밀접한 건데요. 최근에 제가 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한 두세 달 동안은 되게 타이트하게 알바를 하실 거거든요. 파트타임 잡일 텐데 편의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사람들 점점 없어져요. 키오스크가 대체했고. 그리고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만드는 기계 자체도 도입이 됐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합니까? 술집이요? 아, 거기도 이제 식당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로보트가 이렇게 다 그릇 쓰고 하고 하던데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갑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여기도 말 무서워. 나 조금 이상하게 할게. 조금 그래 내용이. 기술은 만들어냅니다. 많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죠. 어떤 직업들? 주관대 비동사 맞죠? 위치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dangerous, 위험한 직업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 그러니까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만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하면서 at the same time이네요. 또 흐름이 바뀌어요. 그와 동시에 매스 에듀케이션과 미디어가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대중매체를 가리키죠. 대중교육과 대중미디어는 자 주어가 두 개 맞죠? and를 기점으로 수일치는 잘 맞췄습니다.
대중교육과 대중미디어는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좀 그래 표현이. 피하도록 훈련시키는데요. 낮은 기술의 신체적인 일을 피하도록 가르친대요. 좀 이따 풀어줄게요. 오히려 추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직업들을 찾도록 해요. 어떤 직업들? 분사 맞죠? 어디에서 일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는 직업들을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아, 이건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 보다가 제가 이런 급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급훈이었었냐면은 지금 공부를 안 하면 공장에서 일을 한다. 이런 급훈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 글을 제가 딱 봤을 때 이 예시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디어 업계를 보면은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누구를 직업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나요? 뭐 변호사, 검사, 경찰, 판사, 회사원, 사무직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은 직업군들이 나오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공장에서 근무해. 더울 때 덥게 일하고 추울 때 춥게 일해야 돼. 피하도록 가르친대요. 낮은 기술의 신체적 일. 그게 뭡니까? 야, 너 육체적 노동은 피해야 되지 않겠니?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은 대학 못 가고 너 공장에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어떤 직업을 추구하라고 한다고요?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는. 그럼 이건 뭡니까? 정신적 노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 육체적 노동 일할래? 지식적 노동을 할래? 한번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시연아, 시연이는 현장직에서 일할래요? 사무직에서 일할래요? 네, 진혁이라면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지금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왜요? 미디어 업계와 교육은 그거를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제가 충격받았었거든요. 아,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쵸? 하지만 미디어 업계와 교육 업계는 야, 너 육체적 노동하면 안 돼. 야, 멋있게 정장 입고 일해야지. 디지털 업계에서 일하는 직업들을 추구하렴.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답니다. 조금 그렇죠, 내용이. The divorce 표현 자체도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원래 divorce라는 건 이혼이에요. 분리라고 해석할게요. 제가요. 여기 조금 표현이 특이해요. 잘 따라와 볼게요. 분리시키는 건데 무엇을 분리시키는 겁니까? 함의출은 조심하시고 한 번 더. Of the hands. 손이죠. 손을 분리시키는 거래요. 무엇으로부터? The head. 머리 맞아요? 머리로부터 손을 분리시키는 것은 야,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일단 계속 해볼게요. 머리로부터 손을 분리시키는 것은 압력을 가합니다. 어디에? 인간의 정신에 압력을 가하죠. 이게 직역입니다. 너무 딱딱해요. 그렇죠?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손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육체적 노동을 가리킬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 머리로 일한다. 아, 그러면 지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식노동일 거예요. 즉 위에 나온 표현을 빌린다면 디지털 업계에서 일을 하는 근무 형태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라는 건 지식과 관련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대요? 분리시킨대요. 생각해 볼까요? 육체적 노동을 분리시킨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르마 육체적 노동을 안 한다라는 걸 거예요. 그쵸? 육체적 노동을 신경 쓰지 않는 거. 즉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압박을 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오늘 그 재봉 교재 맡긴다고요.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제본 작업 막 엄청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 숫자 하나하나 계산하고 아름이 뭔지 알 거야, 정도랑. 그거 했는데 나 나중에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럼 봐봐봐. 저는 육체적 노동 안 했어요. 지식적 노동을 했잖아요. 그게 제 정신에 압박을 가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 노동을 안 하고 지식적 노동을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정신에 압력을 가할 겁니다. Indeed, 실제로 The sedentary nature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었냐면 정말 이거 국어 하시는 분들 민수쌤 아시지 않습니까? 민수쌤이 고3 때 이 단어가 처음 나왔었거든요. 각주 달리고. 근데 각주 안 달렸죠. 민수쌤이 고3 때면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쵸? 그때부터 계속 나와요. 원래 이 친구는 앉아서 하는 이란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다시 The sedentary 앉아서 하는 것과 관련된 속성, 본성은 네이처는 더 이상 자연으로 잘 쓰이진 않습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가장 돈을 잘 주는 직업들의 앉아서 하는 속성이란 건, 자,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맞죠? 그럼 이게 뭘까? 가장 돈을 잘 주는 직업들의 앉아서 하는 속성? 확실한 건 정로야. 육체적 노동은 아니야. 지식 노동을 가리키나 봐요. 그쵸, 초은아? 앉아서 하는 직업과 관련된 속성이라는 건 지식 노동, 사무직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을 잘 주는 직업들의 앉아서 하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체와 정신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육체적 노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만 힘들지, 하지만 지식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때로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기술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대가를 치렀습니까? 정말 혹독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수천 가지의 직업들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건강 위험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육체적 노동을 피하도록 해서 지식적 노동으로 옮겨가고 결국엔 그건 역시 신체와 정신의 건강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객동 같은 경우는 제가 서서 칠판에 수업하는데 상곡동 가면은 여러분 원장실에 있는 그 스마트 TV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앉아서 제가 화면 연결해서 수업해요. 아이패드로요. 제가 보통 4시부터 수업이 쭉 있는데 저는 최소 7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이거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손목도 아파오기 시작했고요. 여기 파스도 붙였습니다. 최근에는 어제 계속 숙이고 있어갖고 허리에도 붙였는데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 저도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분명히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지문이었습니다. 21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22번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 취하기. 이거 재밌습니다.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 취하기. 이 예시가 조금 특이한 것도 나오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첫 시험 많이 긴장되실 건데 중학교 때처럼 하면 안 돼요. 그쵸? 고등학교 환경에 맞게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 여기 배경은 대학교로 나오거든요. 대학교에 가서도요.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안 될 거예요. 그쵸? 그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을 취해야 되고 예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The rubber stamp approach입니다. 원뜻은 뭐냐면 고무 도장 접근법인데요. 도장을 찍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는 여러분 서명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진서한테 도장을 찍어주든 지원이한테 도장을 찍어주든 하영이한테 도장을 찍어주든 그 도장의 모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고무 도장 접근법이라는 게 뭐냐면 판에 박힌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장을 찍던 여기에 도장을 찍던 아니면은
뭐 정로 얼굴에 도장을 찍든지 그 모양은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쵸? 모양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이게 판에 박힌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무엇을 여러분도 좀 있으면 오겠네요. 대학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그 학생들은 접근할지도 몰라요. 에브리디의 단수명사, 모든 과목, 모든 시험, 모든 학습과 관련된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지도 몰라요. 모든 과목을요. 이상하다. 수학이라는 과목과 영어라는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목, 모든 시험, 모든 학습과 관련된 전략을 이상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콤마 using. 무엇을 사용하여서요?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 나왔고 what은 선행사 아니죠? 동사 계열. 불완전한 문장 맞습니까? 콜 다음에 보어가 나오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조심하지 않으면 콜의 목적어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얘가 목적어면 목적격 보어도 나와야 돼요. 그쵸? 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라고 부르냐면 고무도장접근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 전략을 취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대학에 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고무도장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도장을 찍든지 모양은 똑같이 나와요. 예시가 되게 재밌습니다. Think about it this way.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든다라는 거예요, 하랑아. Would you wear a tuxedo to a baseball game? 혹시 여러분은 입으실래요? 멋진 정장을 어디에서 입어요? 야구 경기장 가실 때 멋진 정장 입고 가실래요?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가시겠습니까? 어디에요? funeral, 장례식이죠. 장례식에 정말 다채로운 색깔이 휘황찬란한 드레스 입고 가시겠습니까? 혹은 수영복 입고 가실 거예요? 어디에요? 종교적인 서비스. 그게 뭘까요? 예배겠죠, 예배.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실 때 수영복 입고 가실 분 계십니까?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을 알까요? There is 적절한 옷이 있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For 무엇에 있어서요? 다른 경우들. 원래 이게 뭐 때, 뭐 행사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들과 다른 환경들에 맞춰서 적절한 옷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진혁이의 부모님께서 진혁이에게 멋진 정장을 사주셨어요.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게 100만 원도 넘나 봐요. 그래서 야 진혁이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면은 진혁이 그거 수영장 가실 때도 그거 입고 가실 겁니까? 왜 예쁘다며? 어디 가든지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구 경기장 갈 때도 턱시도 입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야구 경기장에는 편안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쵸? 장례식장에는 단정한 옷을 입고 가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또 품행이 올바른 옷을 입고 가야 되겠죠? 경우와 환경에 맞게 다양한 옷을 입어야 하듯이 됐습니까? 이 다음 내용이 뭔지 유추가 되십니까? 경우와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옷을 입어야 하듯이 모든 과목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 적절한 옷을 입어야 되죠? 어떤 과목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정로는 그 유 선생님이나 선희쌤이랑 수학할 때 영어랑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나요? 아닐걸요? 영어는 아주 작게 봐야 돼요. 그쵸? 수학은 좀 넓게 봐야 되고요. 그쵸?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알려줘요. 능숙한 학습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네요. Putting on the same clothes. 아까 나온 내용이에요.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잘 알고 있대요. 무엇에? 모든 수업에 똑같은 옷을 입는 거는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잘 알고 있대.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지? 똑같은 옷을 입는다? 모든 과목에 똑같이 접근한다라는 것은 효과가 없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대요. 오히려 그 능숙한 학습자들은 유연한 학습자들입니다. 여기서 유연한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몸이 유연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누리야.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의 그 플렉서블입니다. 뭐 융통성 있는이란 뜻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학습자들은 융통성 있는 학습자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지. 그리고 no,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요. 좀 이상하네.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교과서 수업할 때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면 목적어는 죄기대명사를 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아 보이는데 죄기대명사가 아닌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풀어보면 되죠.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항상 어떻게 풀었습니까? 의, 주, 동 기억하십니까?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맞습니까? 이렇게 바꿔 써보세요. 그리고 them 이렇게요. 선생님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가 복수네. 그럼 여기서 대의는 누군가 봤더니 여기서의 대의는 누군가 봤더니 능숙한 학습자들이네. 그러면 여기서 대의는 그 학습자들을 말하는 거겠고 여기에서의 댐은 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전략들을 말하겠죠? 어때요? 같아 보입니까? 다르죠.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they,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학습자들입니다. 학습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 저라면 안 외워요. 나라면 안 외워. 멀티플이 무슨 뜻이에요? 다양한이란 뜻이죠. 나라면 안 외워. 초이스가 뭐예요? 선택이죠. 다양한 선택이 있는 시험. 그거 뭐예요?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쵸? 1, 2, 3, 4, 5. 선다형 시험이라고 하나요? 나라면 안 해올래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객관식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다르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보다 에세이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에세이는 수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말을 바꿔 말하자면 서술형 시험이겠죠. 서술형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때보다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객관식과 서술형은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잘했어요. and 그리고 나왔다. 나뒀니. 벌써 나왔죠? 그리고 그 학습자들은 오랜만에 나오긴 했어요. A뿐만 아니라 즉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What to do. 여기도 의문사 투부정사네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가 강조지. 그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끝나요. 기억하십니까? Not only A but also B에서요. also는 생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only를 바꿔 쓰는 게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었을 거고 이전에 필통 상관접속사 할 때 저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천천히 한번 여쭤볼게요. 천천히요. 한 가지 뭐가 있었니 서영아? 깊이 묵상하고 계셔갖고 서영아. 아니야? 그럼 얘기해봐. 질문이 뭐였는지는 기억나니? 안 날 거야.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혹시 알아요, 진혁이? 하영이 아는 눈치인데. 뭐야? 가은이? 엥? 교과서에서도 몇 번 했었었는데요. 아름이 혹시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only를 바꿔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존재하죠. only의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오직, 단지. 그 누굽니까? just. 진혁이 알고 있으면서 못한 거야. 됐죠? 참 간단하죠? 이것도 힌트인데. 별거 아니죠? 참 간단하네요. 그렇지. simply. 잘했죠. 그리고 우리 단어장에도 요거 나왔었지. merely. 그렇죠?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었더라. 이거 교과서에서 계속 나왔었고요. 그 이전에 상관접속사 할 때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분명했습니다. 22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옷이 무조건 예쁘다고 해서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곳에 그 옷을 입고 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뭐 빨간 색깔 드레스를 입고 가시겠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옷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상황에 맞는 옷이 있듯이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법이 있고 여기서는 대학교 학생들을 초점으로 맞췄지만 충분히 이번 시험 아니 고등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와 다른 방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제가 절대 외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외워서 하셨다면은 앞으로 큰 오산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바꿔 쓰는 표현도 나오게 될 거고요. 지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공부하실 때가 됐습니다. 상황에 맞게 학습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년 3월 23번 지문입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요. 오히려 좀 지루할 정도로 쉽거든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이거는 뭐 예시도 필요가 없어요. 딱 이해가 되거든요. as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네요. 이러이러할수록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누구의 국가들의 사회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아질수록 무슨 말이야? 경제가 좋아진대 윤서야. 그럴수록 wage levels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wage는 임금이란 뜻이거든요. 월급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쉬울까요? 그러면요. 월급의 수준들과 됐어요. 임금 수준들, 돈을 말하는 거예요. 월급의 수준들과 일을 하는 환경들, 근무 환경, 그치? 일을 하는 환경인 근무 환경들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봐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전 세계의 사회는 안정권을 달했고요. 당연히 경제적인 상황도 발달하게 되면서 돈도 더 좋아졌을 거예요. 급여 수준도 좋아졌었고 일하는 조건들도 함께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그쵸?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등장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were given 수동이네요.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받게 되었어요? 더 많은 time off를 받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휴가예요, 휴가. time off는 휴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휴가를 누리게 되었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근무 환경이 좋아졌대. 뭐 여러분 지금은 토요일에 학교 안 가죠? 저 땐 놀토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주 7일제가 당연했었고 주 6일제도 있었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이제는 주 6일제라고 하면 큰일 나요. 주 4일제도 할까 말까인데요. 그렇죠? 근무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휴가,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이 표현 계속 나오지? 지난번에 보니까 학익여고 팀에서 가은이가 이걸 바꿔 쓰는 단어를 외우고 있던데 S로 시작하는 거. 학교에서 그걸 알려줬다라는 건 변형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형태들인데 교통수단의 형태들. 교통의 형태들이라고 할까요? 그냥. 교통의 형태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옛날에는 교통의 형태들이 뭐였었을까요? 뭐 전차였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교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빨라졌고 더 저렴해졌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get to place네요. 지난번에 go to랑 의미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장소들로 가는 것이 이것 가주어진 주어군요. 죄송합니다. 어떤 장소들로 가는 것은 훨씬 더 빨라졌고 매우 저렴해졌죠. 그렇게 교통의 수단이 발전한대요. 그러면 발전하면 할수록 교통은 더 빨라지겠고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렴해지겠죠.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끈 요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교통의 수단이 개선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배경도 있었죠, 누리야. 뭐 임금 수준이 좋아지고 근로 환경이 개선되면서 많은 휴가를 누렸다. 이제 이게 배경이 되면서 첫 번째 요소는 교통의 수단이 개선되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의 산업혁명은 하고 전체 좀 외울래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인더스트리우스와 인더스트리어를 볼게요. 이건 전체 조심하면 좋겠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둘 다 형용사예요. 그렇죠? AL, OUS. 맞습니까, 주연아?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조금 잘 봐야 될게요, 진서야. 인더스트리에서 나와서 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용사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 원문에 있는 이 AL로 끝나는 애 있죠? 이 친구가 바로 산업의 라는 뜻이고 얘는 좀 특이해. 외워라. 이거 외우세요. OUS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근면한, 부지런한이란 뜻이에요. 왜 이런 뜻이 생겼을까요? 산업은 뭔가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그게 뭔가요? 부지런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니고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해오면은 그놈이나 비슷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인더스트리에서 나온 형용사니까.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잉글랜드의 근면한 혁명입니까? 아니죠. 산업혁명.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잉글랜드의 산업혁명은 이끌었습니다. 무엇을? 많은 것을 이끌었죠. 이러한 변화들에 많은 것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저기 위에 나왔었던 뭐 교통수단의 발전 이런 거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배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배경이 이미 나왔었고 그에 따른 요소가 여기였군요. 교통의 형태가 발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모두 잉글랜드의 산업혁명 덕분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은 뭐 대량 생산이라는 거를 기억하실 건데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었을까요? 아마 기계화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계화의 얘기가 조금 나와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철도들이 있는데요. 이거 안 외워도 되죠? railway니까요. 그렇죠? 철도들 언제요? 19세기의 철도들은 환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철도라는 것 자체가 개발시켰고 발전시켰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지금 유명한 바닷가의 리조트들을 활짝 열어주었다. 뭔 소리인 줄 알겠어요?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조트들이 발전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 뒤에 거는 안 봐도 됩니다. such as 뭐와 같은 리조트냐면 이러한 것과 같은 유명한 해안가 지형의 리조트들을 환히 열어주었죠. 아,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군요. 됐어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With the railways came many large hotels. 계속 받아야 되겠네요. 그 철도들과 함께 됐어요? 쭉 끌고 내려옵니다. 무엇이 오게 되었습니까? 이건 도치가 되었네요. 전치사가 앞에 나오면서 여기가 동사고 여기 부분이 주어가 됐네요. 뭐 시험에 나올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문문 어순으로 전환이 안 됐죠. 그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심화 문법 할 때 뭐 자동사의 성격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철도들과 함께 많은 거대한 호텔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아, 리조트들 말고 이제 호텔도 철도 덕분에 생겨났군요. In Canada,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요, 새로운 좀 특이해 해안가에서 해안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그렇게 배우면 좀 재미가 없어요. 해안가에서 해안가? 대한민국이죠.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동해가 있어요. 그렇죠? 해안가에서 해안가로 가는 거. 잠깐만요. 지금 서해, 남해, 동해 해안가를 다 휩쓸었네요. 그럼 이게 뭘까요? 전국을 다 휩쓸었네요. 전국적인. 됐습니까? 좀 쉽게 좀 보자고요. 조금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만 살펴보자면요. 새로운 전국적인 철도 시스템이 이게 아마 여러분 뭐 횡단열차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캐나다에서 보자면 새로운 전국적인 철도 시스템이요. made,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야, 좀 특이해. 잘 봐봐. 우리 보통 make 계열은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그쵸? 근데 이 목적어 아니라 뭐야? 형용사지. 얘 목적격 보어거든? 그러면 목적어가 없어. 뭐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영어는 뒤가 긴 걸 좋아한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입니다. 얘가 중간에 뻥 껴들어가면 중간이 길고 뒤가 짧아요. 그치? 영어 구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가 긴 걸 좋아하지. 그래서 이만큼이 목적어였는데 너무나 길어버리니까 다 뒤로 보내버린 겁니다. 부사로 바꾸면 안 돼요. 형용사입니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이제 여기가 목적어라는 거. 건물을 가능하게 했는데 어떤 건물이냐면 그러한 유명한 호텔들의 건물을 가능하게 했다. 말 바꾸자고. 건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쁘겠죠. 유명한 호텔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어요. 아, 이것도 철도 덕분이네요. 그리고 다시 그 유명한 호텔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호텔인데 이러한 곳에 있는 됐어요. 뭐 로키스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라는 호텔, 뭐 반프 스프링스라는 유명한 호텔, 어쨌든 그러한 호텔들의 건설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뭐 덕분에? 아, 교통체제가 발달했죠. 산업혁명 이후로요. Later, 나중에 무엇이 출현했나요? 공기교통?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항공교통의 출현. 그게 뭐예요? 비행기. 맞습니까? 항공교통의 출현은 즉 비행기라는 것은 또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더 많은 부분을 활짝 열어주었죠. 그리고
이어줬습니다. 무엇으로 이어졌나요? 관광의 성장, 여행의 발전. 쉽게 말하면 관광업의 성장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제가 그랬죠? 너무나도 쉬운 나머지 루즈할 것 같다. 하지만 관광업계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은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산업혁명도 한몫했었습니다. 그 교통 시스템이 발전하게 됐었고 여기 두 가지에서는 철도가 리조트와 호텔 설립에 도움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항공교통의 출현, 비행기의 출현 덕분에 이 세상의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되었으며 관광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23번 질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쉽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공지사항 전달할게. 수두룩 빽빽입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